자사몰 10년 이상 운영을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좀 키우고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쿠팡 전략을 따로 쓰고 다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전략을 다 따로 써요. 그래서 4가지 전략을 따로 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직원 관리거든요. 어떻게 최적화해서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 자, 자사몰 10년 이상 운영을 하셨어요. 자사몰은 어떤 방식으로 좀 키우고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자사몰을 먼저 했잖아요. 음. 오픈마켓을 나중에 한 거고 이게 음. 아이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픈마켓에서 다른 자사몰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카카오톡 상담을 오픈마켓에서 게시판 말고 거기로 해주면 더 빠르게 답변해주겠다라고 그럼 이제 카카오톡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좀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거기로 이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자사몰로 오시면 뭐 할인해주겠다, 쿠폰도 쏘고 하면은 좀 자사몰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몰을 어디 걸 사용하고 계세요? 메이크샵 메이크샵? 따로 뭐 추천해줄 만한 건 없으세요? 뭐 많잖아요, 요즘에.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쓰던 게 편해가지고 저는 하긴 뭐 큰 차이는 없긴 하죠.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사몰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자사몰에 어울리는 상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상품이 어울리는 걸까요? 그냥 쿠팡은 생필품 나가잖아요. 그냥 음, 쭉쭉쭉 내일 오는 거. 음. 자사몰은 브랜딩화 될 수 있는 거. 이게 좋아가지고 여기서만 사고 싶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패션 같은 거. 있죠. 당연히 있죠. 네. 저는 아까 제가 뭐 여쭤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런 건 줄 알았었어요. 재구매율이 높은 거라고 해서 옷도 옷이지만은 먹는 거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다이어트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아니면 못 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괜찮죠. 그쵸. 자, 오픈마켓은 어디에 입점하셨을까요? 쿠팡, 윙 일반 판매하고요. 쿠팡 Z 배송, 로켓 배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11번가 옥션. 그다음에 요새 올웨이즈라고. 공동구매인가? 네, 그거. 그 몰마다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래 하셨으니까. 각각 매체별로 이제 조금 파악을 하다 보니까 쿠팡은 생필품 위주로 빠른 구매를 결정을 내리는 것들로 많이 사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까다롭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 브랜드 제품들도 그렇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기계를 살다 그럴 때 쿠팡보다는 네이버 그렇죠. 쪽으로 맞네요. 가서, 진짜 네. 그런 게 있네요. 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나 먹을 거 살 때는 옷 같은 거 살 때는 지마켓 옥션을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판매량 누적 데이터로 순위가 매겨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샀던 것들을 같이 계속 따라 사는 경향이 되게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레이즈나 티몬 이런 쪽 들어가 봤는데 티몬은 이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거기서는 안 되겠다. 티몬은 그만하자. 차라리 거기 할 거면 톡딜이나 오레이즈를 하자. 어디요? 톡딜? 톡딜. 네. 톡딜하고 오레이즈? 올레이즈를 하자. 모든 쇼핑몰이 다 지금 식품이 다 강해요. 네, 다 모든 쇼핑몰이 다 식품이 강한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곳은 쿠팡이죠. 쿠팡이 뭐 로켓프러시 이런 걸로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빈틈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딜까? 우리가 쿠팡 전략을 따로 쓰고 다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전략을 다 따로 써요. 그래서 4가지 전략을 따로 쓰거든요. 상품 소싱할 때 딜로 팔 것인가 그리고 틈새 전략을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키워드 광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검색하면 없으니까 내 거만 뜨니까. 그렇죠. 부속품만 파는 거니까요. 에어컨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는 사람이 몇 진짜 없으니까. 그리고 광고 전략을 하는 걸 해요. 베스트 상품을 해서 광고를 때려서 다른 사람들 거를 파일을 뺏어오는 전략. 그리고 브랜드 전략 이렇게 4가지 상품 소싱 전략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제일 꽂혀 있는 것은 딜 전략이에요. 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좀 하기가 어려운 5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받아주고 이게 또 소화를 잘 해줘야지만 되는 거다 보니까 재고 한 번에 빠지니까 또 속도 시원하고. 네, 속도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딜 쪽으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전략으로 우리가 좀 했었어요. 우리가 마진을 보통 3배, 4배 보거든요. 10,000원짜리 갖고 오면 4만원, 5만원에 팔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태우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광고비가 한 3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광고 전략으로 가는 것은 매출이 잘 나와요. 틈새 전략으로 가는 것은 매출은 많지 않은데 순이익이 굉장히 높죠. 광고를 안 하니까요. 네, 지금 저희 제품들도 상위에 1등으로 떠 있으면 광고를 중단하거나 아예 줄여요. 거의 안 하시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 노출돼서 1등이 우리 제품 1등이 됐다. 근데 경쟁자도 광고를 안 한다.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쿠팡의 매출이 제일 높아요. 2억, 무려 2억이라고 하셨는데 쿠팡은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쿠팡 로켓, 두 번째는 예전에 Z였던 그로스, 세 번째는 판매자 배송 상품. 근데 Z 배송을 하게 되면 더 메리트가 더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메리트가 더 있을까요? 제가 로켓도 해봤는데 예. 로켓에 이제 뭐 물건을
100개가 들어와서 넣는데 품절이 너무 빨리 됐다 그랬을 때 이 품절 기간이 너무 오래 떠가지고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제트로 해봤을 때는 제가 매일 뭐가 몇 개가 팔리는지 보면서 하니까 계속 넣잖아요 물건을. 그러니까 매출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똑같은 상품 해도. 그것도 그렇고 네. 안 팔렸을 때 가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팔리면 그냥 싸게 해서 빨리 팔고 이제 제트. 끝내거든요. 네. 근데 로켓은 안 팔리면 그냥 계속 가격을 변동을 못 하니까 또 발주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가져간 거라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저도 파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많이 쭉쭉 파는 게 좋죠. 앞으로도 계속 쿠팡은 잘 나갈 것 같나요?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쿠팡이요? 쿠팡 올해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흑자 냈더라고요. 1, 4분기에도요? 예, 작년 9분기 연속 2분기 연속? 흑자. 쿠팡 있지만 또 미워할 수 없는 또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직장 생활 없이 온라인 비즈니스로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신 거예요? 질문이 그 보고서 되게 네. 약간 민망했는데 왜요? 중간에 막 실패도 많이 하고 사기도 몇 번 당했었거든요. 네, 듣고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오픈마켓 이쪽은 처음이니까 또 저 지금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고 있어서 노력은 안 하신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냐고 여쭤봤는데 어떤 노력을 많이 남들보다는 안 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일이 재밌으니까 일 중독자라고 봐야죠. 근데 거기다 좀 첨언을 드리자 그러면 네, 옆에서 보신 분이 제일 잘하실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저는 네. 이렇게 보통 직장 생활을 없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옆에서 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실 때마다 계속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재림되기 직원 관리거든요. 그럼 직원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시고요. 정직원을 줄이고 프리랜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많이 하는 구조로 바꾸고 있어요. 약간 레버리징을 쓰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좀 고정비도 좀 줄어들고 지금 인건비도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 저희 직원이었는데 프리랜서로 전향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자이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일도 외주 해도 받아가면서 되고 하시고 하고 우리 거 일단은 메인으로 메인으로 하고 해주고. 사업자 대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하거든요. 원래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정직원은 2명밖에 없어요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지금도 그렇게 늦진 않았죠.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커지는 게 그렇죠.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게 있다면은 두 분 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해주십시오. 아니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온라인 비즈니스 이제 쇼핑몰이죠. 네, 어떻게 보면. 쇼핑몰. 네,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경험을 좀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실패든 뭐든 빨리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뭐 한 개라도 팔아보고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이 요즘 교육을 프로적으로 듣는 프로 교육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작은 하지도 않고 만나보면 지식은 너무 풍부해요. 교수예요 거의. 거의 교수님인데 학위도 있어요 학위. 네. 근데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처음에 이제 도매꾸기에서 물건 갖고 와서라도 하나 올려서 판매를 한번 해보는 시도를 계속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게 만약 어려운 위치라 그러면 저는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쇼핑몰에 그냥 무조건 취업을 해서 거기 생태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돈 내고 강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임 같은 데 나가서 같은 셀러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계속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느리게 갔는데 이제 식품도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식품 셀러 모임에 나갔는데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경쟁자이기도 한데 다 알려주셔가지고 모임에 나가야 되는구나.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모임은요.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가면은 좀 잘 못하는 척 하면은 와서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나쁜 의도로 얘기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보다 잘하는 쇼핑몰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갖고 사장님 혹시 잠깐 인사 좀 드리고 싶다고 해갖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업하려면 그 정도 좀 용기는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셀탐부 부부셀러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해봤는데요. 너무 유쾌했어요. 저는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이 있었어요. 부부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안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대표님 내외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즐겁게 사업하시는 거 보고 조금 선입견이 조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사이 좋으신 건 아니시죠? 저희는 맨날 사이 좋습니다. 정말.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셀탐부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